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겨진 할머니들. 세상은 그들을 보며 가엾다, 처량하다 말하는데, 정작 그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하고 웃음소리는 소녀처럼 맑습니다. 반면 겉보기엔 멀쩡한 가정을 지키며 남편 곁에 있는 할머니들의 얼굴엔 오히려 깊은 수심과 고단함이 서려 있는 경우가 많지요. 대체 왜 홀로 된 그녀들은 이토록 명랑해진 걸까요?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남편이 없으니 팔자가 핀 거다라고요. 하지만 그 명랑함 속에는 단순히 편해졌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지독한 비밀과 무서운 통찰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다가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라는 괴물을 마주하고 승리한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묘한 활기. 오늘 이 시간은 세상의 편견을 뒤집는 명랑한 과부들의 발칙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혼자라서 외로우신가요? 아니면 누군가 곁에 있어도 사무치게 고독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고독이 주는 황홀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그 찬란한 해답을 공개합니다. 제1장 식탁 위에서 시작된 작은 혁명, 나를 대접하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밥상머리에서부터 나를 지우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30년, 아니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의 식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요? 남편이 좋아하는 얼큰한 찌개, 자식들이 잘 먹는 고기 반찬. 정작 내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국이 식으면 다시 데우고 남은 잔반은 아깝다며 내 입으로 치우던 그 시절. 우리에게 식사는 생존이자 봉사였지. 즐거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된 그녀들의 식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혼자 먹는데 대충 물 말아서 김치랑 먹지 뭐. 하지만 진짜 명랑해진 할머니들은 다릅니다. 그녀들은 이제야 비로소 나를 대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메뉴의 결정권이 나에게 오다. 우리 바깥 장반은 비린 걸 못 먹어서 평생 생선조림 한 번 마음 놓고 못 해 먹었어. 어느 노년의 여성이 웃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금기시되었던 수많은 식재료들. 이제 그녀의 냉장고에는 남편이 싫어하던 청국장이 당당히 자리 잡고 고기보다 좋아했던 나물들이 종류별로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메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왔다는 상징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젓가락을 옮기는 그 짧은 시간. 그녀들은 수십 년 만에 맛보는 진정한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그 해방감이 쌓여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되고 남들이 말하는 그 명랑함의 근육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번거로움이 즐거움이 될 때. 명랑한 그녀들의 식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인데도 예쁜 접시를 꺼내고 찻잔 하나도 공들여 고릅니다. 예전 같으면 설거지만 귀찮게 뭘 이런 걸 꺼내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혼자 먹는 점심,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천천히 씹어 삼키는 그 시간은 더 이상 고독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이자 오롯이 나를 위해 준비한 축제입니다. 대충 때우는 한 끼가 아니라 정성껏 차린 한 끼를 마주할 때 자존감은 소리 없이 차오릅니다. 그 자존감이 바로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명랑함의 뿌리가 됩니다. 세 번째, 비로소 사라진 미안함이라는 양념. 우리는 평생 밥상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국이 짜면 미안했고 생선이 타면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의 숟가락 속도에 맞춰 내 밥 먹는 속도를 조절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녀들의 식탁에는 미안함이라는 양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태워도 괜찮고 간이 좀 안 맞아도 그저 웃음이 납니다. 에고, 오늘 소금을 좀 많이 넣었네 하고 스스로에게 농담을 건네는 여유. 이 여유는 식탁을 넘어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깨달음,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입맛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이 안도감이 그녀들을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을 가진 명랑한 과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차려진 식탁 앞에서 쓸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엔 가장 아끼는 그릇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메뉴를 준비해보세요. 당신이 그 식탁의 주인이 되어 환하게 웃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나이 들수록 명랑하고 고우실까라고요. 명랑함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숟가락 끝에 놓인 그 작은 자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장, 느슨하고도 단단한 그녀들의 수다. 남편이라는 담장 너머의 세상.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지요. 예전에는 이 말이 여인들의 수다를 가볍게 여기는 비아냥으로 쓰였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접시를 깨뜨리는 소리는 사실 억눌렸던 자아가 터져 나오는 환희의 함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홀로 된 할머니들의 수다에는 남다른 에너지가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거대한 담장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담장 너머의 광활한 세상이 그 수다 속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감이라는 최고의 보약. 혼자 된 그녀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면과 가면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혹여나 집안 망신이라도 시킬까봐, 혹은 남편의 지위에 누를 끼칠까봐 늘 말을 아끼고 포장해야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래서 힘들어요 라는 말 한마디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나요? 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난 순간 언어의 본물이 터집니다. 나도 그랬어. 그 마음 내가 잘 알지. 이 짧은 한마디는 그 어떤 명의가 지어준 보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내 아픔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립니다. 이 치유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어둡고 칙칙했던 얼굴엔 어느덧 명랑한 빛이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기쁨. 그녀들의 모임에선 서열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자씨, 영희 언니일 뿐입니다. 수십 년간 가족이라는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를 지우고 살았던 그녀들에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취향을 물어봐 준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언니는 참 보라색이 잘 어울려. 순자 씨는 목소리가 여전히 고와. 이런 사소한 칭찬들이 모여 무너졌던 자존감의 기둥을 다시 세웁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과 지지를 친구들에게서 얻으며 그녀들은 다시금 꽃처럼 피어납니다. 나이가 들어서 명랑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명랑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슨한 연대가 주는 자유. 그녀들의 관계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느슨한 연대입니다. 내 집 안방까지는 내주지 않더라도 공원 벤치와 찻집 테이블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서로의 슬픔을 구구절절 묻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압니다. 오늘 기분이 저기압이면 가만히 등을 두드려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함께 깔깔거려 줍니다. 이 적당한 거리감과 깊은 공감이 공존하는 관계망 속에서 그녀들은 비로소 정서적인 독립을 완성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는 삶. 그 안정감이 명랑함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 혼자 되면 외로워서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햇볕 아래로 걸어 나온 그녀들을 보십시오. 그녀들은 이제 압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것은 화려한 보석도 남편의 경제력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배꼽 잡고 웃을 수 있는 시시콜콜한 수다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말입니다. 그녀들의 명랑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연대로 바꾼 용기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3장 슬픔의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유머의 힘,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연금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이 있지요. 하지만 명랑한 그녀들을 보고 있으면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비극을 가까이서 끝까지 버텨낸 사람만이 그것을 진정한 희극으로 바꿀 자격을 얻는다라고요. 그녀들의 명랑함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가벼운 듯하지만 결코 얄팍하지 않고 즐거운 듯하지만 그 속에 묵직한 삶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의 유머입니다. 첫 번째 힘, 고통의 유통기한을 끝내다. 명랑한 할머니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왕년에 남편이 속을 썩였던 일, 시집살이의 서러움, 자식을 키우며 밤새 눈물 흘렸던 고비들을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웃으며 털어놓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나도 미련했지 뭐야 라며 깔깔거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이 흐려져서가 아닙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완전히 소화해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햇볕 아래 바짝 말려 가벼운 먼지처럼 날려보내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오늘을 아프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들이 명랑함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힘,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괜찮다는 배짱.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본 그녀들에게 웬만한 일은 사건도 아닙니다. 밥솥이 고장나도, 길을 가다 좀 넘어져도, 심지어 몸 어딘가 좀 아파도 그녀들은 허허 웃으며 넘깁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고장나는데 내 몸이라고 별 수 있나? 고쳤으면 되지라는 식입니다. 이런 배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상실의 정점인 사별을 경험하며 얻은 역설적인 용기입니다. 삶의 가장 큰 슬픔을 통과해 보니 세상의 소소한 불편함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각함을 버리고 여유를 선택한 그녀들의 유머는 주변 사람들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마력을 지닙니다. 세 번째 힘, 자신을 희화화할 줄 아는 품격.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 웃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기꺼이 드러내어 웃음을 만듭니다. 나 오늘 깜빡하고 양말 짝짝이로 신고 나왔지 뭐야. 유행인 척 당당하게 걸었어.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전전긍긍하기보다 그것을 소재 삼아 친구들에게 웃음을 선물합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자기긍정의 유머는 나이든 여성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화장법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얼굴에는 도끼가 빠지고 그 자리에 명랑한 지혜가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풀리지 않는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의 억울한 기억이 자꾸만 발목을 잡나요? 그럴 땐 명랑한 그녀들의 비법을 빌려보세요. 거울 속에 나에게 애썼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며 씩 웃어주는 겁니다. 슬픔의 강은 헤엄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유머라는 튜브를 타고 가볍게 떠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픔을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되는 그날, 당신은 비로소 진짜 어른이, 진짜 명랑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녀들이 홀로 되어서 명랑한 것이 아닙니다. 홀로 된 시간을 통해 자기 안의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터득했기에 명랑한 것입니다. 제사장,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우리는 평생을 나보다는 누구로 불리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는 부모님의 딸로, 결혼해서는 남편의 아내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들 엄마로 살았지요. 내 이름 석자는 관공서 서류에나 적히는 딱딱한 글자가 되었고,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품었는지는 가족의 행복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에 묻어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홀로 된 명랑한 할머니들의 세상은 다릅니다. 그녀들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라는 이름의 주연 배우로 무대 중앙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예전에는 장을 볼 때도 남편의 건강을 먼저 생각했고, 옷 한 벌을 사도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들의 결정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즐거운가입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할까봐 못했던 꽃분홍 치마도 입어보고 배우고 싶었던 스포츠 댄스도 시작했어.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 이것은 철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평생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던 영혼이 비로소 자유를 선포한 것이지요. 내가 기뻐야 내 주변에도 향기가 난다는 진리를 그녀들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효도라는 이름의 굴레를 넘어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명랑함으로 가는 가장 큰 관문입니다. 많은 시니어가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명절에 오네마네로 서운함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명랑한 그녀들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걔들도 바쁜데 내가 즐겁게 잘 지내는 게 최고로 도와주는 거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당당함.
손주 돌보느라 내 허리 굽는 줄 몰랐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는 내 건강과 내 배움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건강한 거리 두기가 자식과의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본인의 삶을 더욱 명랑하게 채워줍니다. 세 번째 변화, 뒤늦게 발견한 나의 재능. 명랑한 할머니들의 일상은 바쁩니다. 복지관에서 영어를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며 동네 도서관에서 시를 씁니다. 젊은 시절엔 먹고 살기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 이제는 삶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됩니다. 그녀들에게 공부는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기쁨, 손가락 끝에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희열,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나이 들미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탄생임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라는 수식어를 떼어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혹시 홀로 남겨진 시간이 무섭고 허전해서 자꾸만 자식의 연락처를 뒤적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그 손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는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소중한 꿈과 열정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닦아주고 이름 불러줄 때 당신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명랑한 빛이 깃들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결말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설레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누구의 것이 아닌 오직 당신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5장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명랑함의 철학. 오늘이 내 남은 생의 가장 젊은 날.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나이 들어 홀로 된 할머니들이 유독 명랑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이 없어서 편해졌다는 얕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받아낸 뒤에 찾아온 영혼의 평온이었고 나를 가두었던 수많은 껍질을 깨고 나온 진정한 자아의 해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랑함을 지키며 품격 있게 나이 들어가는 그녀들이 우리에게 남긴 세 가지 인생 철학을 가슴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철학, 비워야 다시 채워진다. 명랑한 그녀들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을 기꺼이 비워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마음의 방을 비우고 그 자리에 감사를 채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햇살,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 그것이 노년을 천국으로 만드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철학,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많은 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고립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명랑한 할머니들에게 고독은 나 자신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인간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곁에 사람도 모이는 법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시간을 즐길 줄 알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할머니 곁에는 언제나 그 명랑함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철학. 명랑함은 선택이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명랑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명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니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용기이자 품격입니다. 그녀들은 압니다. 찌푸린 얼굴로 보낸 하루와 웃으며 보낸 하루의 끝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요. 어차피 가는 세월 예쁜 꽃처럼 웃으며 가겠다는 그 단호한 선택이 그녀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과부이자 어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서글프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고개를 들어 거울 속 당신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애썼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당신의 이름 석자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이 험한 세상을 잘 건너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명랑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혼자 되더니 좋아 보인다는 말은 비아냥이 아니라 당신의 승리를 인정하는 찬사입니다. 오늘부터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환하게 웃을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됩니다. 당신의 명랑함은 슬픔을 이겨낸 훈장이며 당신의 품격은 그 웃음 끝에 맺히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찬란한 홀로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